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탈취가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핵심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이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수익을 올려 곧바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의 암호화폐 탈취가 제재 회피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t's increasingly the case that cyber-enabled financial crime, increasingly since about 2017 against a variety of sources of cryptocurrencies, has become a fundamental part of DPRK's sanctions evasion framework, enabling their WMD programs to continue to develop.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물품 조달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자금이라면서 북한은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적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혁신적으로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이 없다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도 극적으로 늦춰졌을 것이라며 최근 급증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챙긴 현금을 바탕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been a marked acceleration recently, as you'll no doubt be aware, in DPRK missile testing, particularly over the last 6 months. It may be no coincidence that the words cyber and cryptocurrency do not actually appear in the UN sanctions resolutions. The panel's reports really ought to focus on the most important means of sanctions evasion. But it's true, I'm afraid, that our reports have not really reflected this central importance of cybercrime. 펜튼 보크 조종관은 또 현재의 상태로는 라자루스와 같은 해커 집단이 자금을 훔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악용하는 게 너무 쉽고 위험은 너무 작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20일 북한 정권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정교하고 기민한 첩보행위,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잇따른 강력 대응 움직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권은 은밀함과 과감한 행태를 보인 전례를 감안할 때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정권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불법적인 수입으로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생한 6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암호화폐 해킹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 집단을 지목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이런 해커 집단의 범죄 위협을 경고하는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동맹, 협력국과 함께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격 회동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한국 정부가 미한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에서도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방한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은 향후 미한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It's part of the incoming UN administration's emphasis on improving and strengthening not only the military alliance but the overall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성김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당초 계획돼 있지 않았지만 김 대표와 친분이 깊은 정진석 한국 국회 부의장의 제안으로 정 부의장의 집에서 19일 깜짝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자기 한국 대통령이 방한 중인 미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만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공조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워싱턴의 낙관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just think that there's a lot of optimism in Washington, and that's reflected by Ambassador Sun Kim's comment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work very closely and very well with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 think there's a good feeling about the new team coming into the Blue House and other ministries.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 등 여러 사안에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어 정책 조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Ambassador Kim's comments mean that we have high hopes for the future because we have alignment and understanding. We have the same objectives. And so I think that there will be strong coordination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자기 한국 정부가 미한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냈기에 워싱턴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reasonable to expect that if the centerpiece for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s going to be focused on relations with Washington, that we should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level of cooperation that would be possible between the two sides.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문재인 정부 관리들보다 워싱턴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개인적 접촉의 깊이도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타이완 외교부가 지난 16일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0일 BOA에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국가 일원으로서 타이완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이날 BOA에 북한 정권이 지난 16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런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적, 지역적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믿을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 조치는 코로나 확산 방지 목적뿐 아니라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유럽연합이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일 발표한 2021 세계 인권,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제 조치는 바이러스 확산을 어느 정도 제한했을 수 있지만 인권에 부정적인 타격을 줬고 인도주의적 상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봉쇄 조치는 정보 접근 제한과 인구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의존하고 있는 비공식 시장 거래에 참여할 능력을 더욱 제한해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식량 수입 감소, 시장 활동 약화, 국제기구들의 지원 사업 중단이 북한 당국의 부실한 경제 관리 등과 맞물려 북한 내 식량 불안정을 더욱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별도로 북한의 고위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 연장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북한에서 국제기구 직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EU의 인도적 지원과 식량 안보 사업도 계속 중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안보정책센터가 오는 11월 동북아 안보 반관 반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북한이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일 BOA에 제9차 체르마트 안보회의를 오는 11월
1.5트랙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참가자들을 회의 전 적당한 때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과거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왔으며 북한은 2018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온라인으로 재개된 2021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갈등의 모든 당사국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북한과 공식적인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